지금 당장 발목을 만져보세요. 엄지손가락으로 꽉 눌러보세요. 피부가 들어간 채로 있나요? 그 자국이 사라지는데 2초 이상 걸리나요?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이미 위험 구역에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부종이 아닙니다. 이것은 체액이 조직을 익사시키고 세포를 질식시키며 몇 달 안에 장기부전의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압력을 만들고 있다는 당신 몸의 비명입니다. 저는 박수민 원장입니다. 한국에서 노인의학 분야에서 23년을 보냈고 수백 명의 어르신들이 바로 이 경고 신호를 무시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들 중 70%가 18개월 이내에 입원했습니다.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운이 나빠서도 아닙니다. 제가 침묵하는 체액 축적 증후군이라고 부르는 것을 되돌릴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부어오른 발목을 무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액이 폐로 역류합니다. 새벽 2시에 숨이 막혀 잠에서 깨고 누워서는 숨을 쉴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심장이 압력에 익사하기 시작합니다. 심장은 체액으로 가득 찬 조직을 통해 혈액을 이동시키려고 점점 더 세게 펌프질하다가 어느 날 아침 그냥 멈춰버립니다. 그리고 여기 가장 잔인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을 빨리 죽이지 않습니다. 당신을 침대에 누워 지내게 하고 의존적으로 만들고 혼자서는 화장실도 갈 수 없게 만들며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을 돌보기 위해 그들의 삶을 희생하는 것을 지켜보게 만듭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부종 관리에 대해 당신이 들어왔던 모든 것과 모순되는 것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제가 서울 클리닉에서 처음 발견했을 때 너무 단순해서 사실이라고 믿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6년간의 임상 관찰에서 이것은 이미 부종이 영구적이라는 말을 들었던 환자들의 정상적인 체액 균형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비밀은 약이 아닙니다. 비싼 치료도 아닙니다. 닭고기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있습니다. 네, 닭고기입니다. 하지만 99%의 사람들이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방식으로 조리해야 합니다. 여기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방식으로 섭씨 150도 이상의 고온으로 굽거나 튀길 때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바로 그 화합물을 파괴합니다. 치유 음식을 쓸모없는 단백질로 바꿔버립니다. 하지만 특정 미네랄이 풍부한 채소와 함께 정확히 섭씨 85도에서 닭고기를 조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근육 섬유가 림프계를 지원하는 펩타이드 사슬을 방출합니다. 이 화합물들은 몸이 조직에서 과도한 체액을 자연스럽게 배출하고 부종을 통제하는 균형을 회복하도록 돕습니다. 저는 이것을 거의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6년 전 74세 여성분이 강남의 제 클리닉에 오셨는데 발목이 너무 부어서 신발을 신을 수 없었습니다. 이 씨라는 분이었습니다. 모든 의사가 그녀에게 심부전, 심장질환이며 그녀의 나이에는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검사 결과는 다른 것을 보여줬습니다. 장기는 기능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단지 체액을 효율적으로 이동시키는 능력을 잃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전통적인 조리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바로 그때 그것을 찾았습니다. 제가 이제 림프 지원 화합물이라고 부르는 것을 보존하는 저온 조림 기법입니다. 이 씨는 제 정확한 프로토콜을 따랐습니다. 4주 안에 정상적으로 걸을 수 있었습니다. 3개월 안에 발목이 20년 전처럼 보였습니다. 약물 변경 없이요. 일주일에 3번, 이 특정 음식을 이 특정 방식으로 준비한 것뿐이었습니다. 이제 주의 깊게 들으세요. 다음 몇 분 안에 정확한 3단계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온도.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특정 채소들. 효과가 있는 닭고기 부위와 그렇지 않은 부위. 그리고 첫 입을 먹기도 전에 효능을 파괴하는 가장 큰 실수들. 이 정보는 앞으로 20년을 독립적으로 사는 것과 2년 안에 침대에 누워 지내게 되는 것 사이의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생명 또는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제 이름은 박수민 원장이고 서울에서 20년 넘게 노인의학을 진료해왔습니다.
지난주에 78세 여성분이 제 클리닉에 오셨습니다. 발목이 너무 부어서 거의 걸을 수 없었습니다. 딸이 진료실까지 부축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바라보고 가족에게 짐이 되는 것이 두렵다고 말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서 신발을 신을 수도 없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발견했는지 아십니까? 해결책은 비싼 약이 아니었습니다. 달고기였습니다. 하지만 아무 달고기나가 아니고 지금 당신이 요리하는 방식도 확실히 아닙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을 매우 주의 깊게 들으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발목, 발 또는 눈 주위에 부종이 보인다면 당신의 몸이 도움을 요청하며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노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림프계가 조직에서 과도한 체액을 배출하는데 실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시하면 부종이 더 높이 올라갑니다. 먼저 종아리, 그 다음 무릎. 결국 하체 전체가 무겁고 고통스러우며 움직일 수 없게 됩니다. 저는 집을 떠날 수 없었던 환자들을 봤습니다. 손주들을 방문할 수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서 누군가가 화장실까지 도와주기를 기다렸습니다. 지금 당장 발목을 만져보세요. 발목뼈 바로 위 피부에 엄지손가락을 눌러보세요. 3초간 누르고 있으세요. 손을 뗐을 때 움푹 들어간 곳이 남아있나요? 피부가 부드러운 반죽처럼 눌린 채로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함요부종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는 겁니다.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즉시 행동해야 합니다. 여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고온에서 닭고기를 요리할 때, 굽거나 튀기거나 뜨거운 오븐에서 구울 때 당신을 도울 수 있는 바로 그 화합물을 파괴합니다. 열이 특정 아미노산 사스를 분해합니다. 이 아미노산들은 보존되면 몸의 자연 시스템과 함께 작용하여 림프 배출을 지원하고 혈관의 염증을 줄입니다. 하지만 전통적인 조리 방법 중 200도 이상의 온도는 이러한 섬세한 구조를 완전히 파괴합니다. 20년간의 임상 관찰 끝에 저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닭고기를 정확히 화씨 185도, 섭씨로는 85도에서 저온 찜 방식으로 조리하면 노인 환자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성분이 방출됩니다. 이것은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생화학입니다. 부드럽고 지속적인 열은 콜라겐을 흡수 가능한 젤라틴으로 분해하면서도 유익한 아미노산을 파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실제로 이 영양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결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달고기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이 방법은 같은 냄비에 함께 조리되는 특정 미네랄이 풍부한 채소들이 필요합니다. 왜일까요? 특정 미네랄이 촉매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흡수를 향상시킵니다. 조직의 항염증 과정을 활성화합니다. 이 채소들 없이는 70%의 효능을 잃게 됩니다. 저는 이 방법을 서울에 있는 제 진료실에서 18개월 동안 43명의 환자들에게 시험했습니다. 이들은 60대, 70대, 80대의 남녀로 기존 치료법으로는 거의 낫지 않는 만성 부종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 단 한 명도 비싼 수입 건강보조제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 조리 방법을 따랐을 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여성분, 신발을 스스로 신을 수 없었던 그분 기억하시죠? 이 닭고기 요리를 일주일에 2번씩 6주간 드신 후 발목 부종이 너무 많이 줄어서 손자가 2년 전에 선물한 운동화를 신고 제 진료실에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다시는 신지 못할 거라 생각해서 상자에 넣어두었던 그 운동화 말입니다. 그분은 제 진료실에서 오셨습니다. 이번에는 통증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안도감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올바르게 적용된 영양과학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이미 스스로 치유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올바른 형태로, 올바른 온도에서 올바른 구성 요소를 제공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일반적인 닭고기 조리법이 왜 부은 다리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성분을 파괴하는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즉시 이해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자유롭게 걷는 것과 화장실에서 일어설 때 자녀들의 도움에 의존하는 것의 차이이기 때문입니다. 닭고기를 200도 이상의 고온에서 조리하면 분자 수준에서 치명적인 일이 발생합니다. 열이 글리신 프롤린하이드록시프롤린이라는 특정 아미노산 사슬을 파괴합니다. 이것을 적어두세요. 이 사슬이 림프 배출 시스템을 여는 열쇠입니다. 림프계는 몸의 하수 시스템과 같습니다. 작동을 멈추면 발목, 종아리, 손의 체액이 축적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결혼 반지가 맞지 않습니다. 정오가 되면 신발이 꽉 끼는 느낌이 듭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노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몸이 내부에서 익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대학교병원에 있는 제 진료실에서 저는 만성 부종이 있는 87명의 환자들의 혈액 샘플을 분석했습니다. 그중 63명은 이 아미노산 사슬이 체내에서 거의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닭고기를 먹고 있었지만 400도에서 구워지거나 튀겨지거나 로스팅된 것을 먹고 있었습니다. 영양소는 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소각되어 버린 것입니다. 내일부터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주의 깊게 들으세요. 정확히 닭 허벅지살 600g이 필요합니다. 가슴살이 아닙니다. 허벅지살은 결합 조직이 40% 더 많이 포함되어 있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성분이 40% 더 많다는 뜻입니다. 껍질은 완전히 제거하세요. 껍질은 저온에서 조리해도 염증성 산화 지방을 만듭니다. 닭고기를 냄비에 넣으세요. 고기를 정확히 5cm 덮을 때까지 물을 넣으세요. 이제 이것이 중요합니다. 무 1개를 통째로 너트에 두껍게 썰어 넣으세요. 샐러리 3대를 잎과 함께 넣으세요. 중간 크기 양파 1개를 4등분해서 넣으세요. 이 3가지 채소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무는 컵당 140mg의 칼륨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샐러리는 혈관벽을 이완시키는 프탈라이드를 제공합니다. 양파는 모세혈관에서 체액 누출을 방지하는 케르세틴을 제공합니다. 이들은 함께 작용하여 단일 성분보다 3배 더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만듭니다. 이제 온도입니다. 여기서 99%의 사람들이 실패합니다. 정확히 화씨 185도, 섭씨 85도에서 조리해야 합니다. 끓이는 것도 아니고 펄펄 끓이는 것도 아닙니다. 빠른 기포가 보이면 온도가 너무 높은 것이고 모든 것을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5,000원짜리 간단한 조리용 온도계를 사세요. 그것이 당신의 생명을 구할 것입니다. 이 정확한 온도에서 정확히 3시간 동안 조리하세요. 2시간도 아니고 4시간도 아닙니다. 3시간이면 아미노산을 변성시키지 않으면서 완전히 추출할 수 있습니다. 3시간 후 닭고기와 채소를 꺼내세요. 육수를 버리지 마세요. 이 액체는 이제 약입니다. 용해된 콜라겐, 미네랄, 그리고 우리가 논의한 온전한 아미노산 사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육수를 한 컵 따뜻하게, 뜨겁지 않게 식사 30분 전에 마시세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소화 시스템이 최대 영양소를 흡수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 때문입니다. 닭고기와 채소를 주요 단백질로 드세요. 최소한 일주일에 4번은 이 식사를 섭취해야 합니다. 저는 이 정확한 프로토콜을 따른 환자들이 3주 안에 발목 부종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을 봤습니다. 강남구에 사시는 이 여사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74세셨습니다. 거의 걸을 수 없는 상태로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다리가 나무 기둥처럼 부어 있었습니다. 2년 동안 이뇨제를 복용했지만 끔찍한 부작용만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이 방법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분은 일주일에 4번 정확히 따라 하셨습니다. 한 달 후 발목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2달 후 딸을 방문하기 위해 4층 계단을 한 번도 쉬지 않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분과 실패한 환자들의 차이는 간단합니다. 정확성입니다. 온도를 대충 짐작할 수 없습니다. 채소를 건너뛸 수 없습니다. 성급하다고 1시간만 조리할 수 없습니다. 림프계는 지름길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일관되고 올바른 영양에 반응합니다.
이제 닭고기를 올바르게 준비하는 방법을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제 환자들을 지속적인 부종으로부터 구한 방법입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으세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닭고기를 망치기 때문입니다. 불을 켭니다. 먼저 온도입니다. 이것은 타협할 수 없습니다. 닭고기는 정확히 화씨 185도, 섭씨 85도에서 조리해야 합니다. 190도가 아닙니다. 200도도 아닙니다. 185도입니다. 왜 이 정확한 온도일까요? 190도 이상에서는 중요한 아미노산 사슬이 분해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림프계를 지원하는 글리신과 프롤린이 파괴됩니다. 우리 몸은 파괴된 아미노산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깨진 파이프를 통과하는 물처럼 그냥 배출됩니다. 저는 이것을 이해하기 전까지 15년 동안 병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환자들은 매일 닭고기 국을 먹는다고 말했습니다. 가족들이 정성껏 요리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발목의 부기는 더 심해졌습니다. 손가락은 계속 부어 있었습니다. 혈액 검사를 했더니 매일 닭고기를 섭취했는데도 아미노산 수치가 비극적으로 낮았습니다. 문제는 닭고기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냄비 밑에 불이었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내일 요리용 온도계를 사세요. 어느 시장에서든 5,000원도 안 합니다. 이 작은 도구가 여러분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닭고기 조각을 냄비에 넣으세요. 닭고기가 잠길 때까지 물을 부으세요. 중약불로 가스레인지를 켜세요. 온도계를 넣으세요. 주의 깊게 지켜보세요. 185도, 섭씨 85도에 도달하면 즉시 불을 줄이세요. 냄비 바닥에서 작은 기포가 천천히 올라오는 것을 원하는 것이지 펄펄 끓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무르익히기라고 하며 현대식 가스레인지가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너무 뜨겁고 너무 빠르게 요리하게 만들기 전에 우리 할머니들이 본능적으로 알고 있던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이제 채소입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 번째로 실패합니다. 아무 채소나 넣으면 안 됩니다. 칼륨과 마그네슘이 풍부한 미네랄이 들어있는 채소가 필요합니다. 이 미네랄들은 아미노산과 함께 작용하여 조직에서 과도한 수분을 혈류로 다시 끌어당겨 신장이 제대로 제거할 수 있게 합니다. 반드시 사용해야 할 세 가지 채소는 무, 배추, 그리고 다시마입니다. 네, 다시마입니다. 이상하고 미끈미끈해 보인다는 것 압니다만 다시마는 어떤 육지 채소보다 더 많은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손바닥 크기 정도의 작은 조각 하나면 됩니다. 중간 크기 무 1개를 큰 덩어리로 자르세요. 배추 잎내장을 손으로 찢어서 넣으세요. 가능하면 쇠칼로 자르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천연 효소가 더 많이 보존됩니다. 닭고기가 185도, 섭씨 85도에 도달했을 때 이 채소들을 넣으세요. 그 전에는 안 됩니다. 찬물에 넣으면 미네랄이 너무 일찍 방출되고 가열하는 동안 화합물이 증발합니다. 타이밍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확히 90분 동안 함께 끓이세요. 60분도 아니고 2시간도 아닙니다. 90분이 화합물 추출의 최대치를 얻는 황금 시간입니다. 이 시간 동안 닭고기는 열쇠처럼 작용하여 림프절을 열어 제대로 배출될 수 있게 하는 특정 펩타이드를 방출합니다. 동시에 채소는 세포가 갇힌 수분을 방출하도록 돕는 칼륨을 방출합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영양학 학술지에서 검증된 생화학이지만 어떻게든 가장 필요로 하는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도달하지 못합니다. 90분 후 불을 끄세요. 드시기 전에 10분간 그대로 두세요. 이 안정시간 동안 온도가 안전한 식사 수준으로 떨어지고 국물의 영양소가 계속 농축됩니다. 국물이 실제로 닭고기 자체보다 더 중요합니다. 식사와 함께 이 국물을 최소한 2컵은 드셔야 합니다. 닭가슴살이 아닌 닭다리살을 사용하세요. 닭다리살은 더 많은 결합 조직을 포함하고 있어서 더 많은 콜라겐과 글리신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바로 림프계가 기능하는 데 필요한 정확한 화합물입니다. 가슴살은 너무 기름기가 없습니다.
부은 조직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2번 이 음식을 조리하세요. 대부분의 환자들에게는 월요일과 목요일이 좋습니다. 이제 여러분 아주 주의 깊게 들으세요. 닭고기와 함께 어떤 채소를 결합해야 하는지, 그리고 평범한 닭고기 국과 이 강력한 붓기 완화 약 사이의 모든 차이를 만드는 정확한 온도와 타이밍을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온도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닭고기를 정확히 화씨 185도, 섭씨 85도에서 조리해야 합니다. 200도가 아니고 끓는 물처럼 212도가 아닙니다. 정확히 185도입니다. 왜 이 특정 온도일까요? 이 정확한 온도에서 닭고기의 콜라겐이 림프계를 지원하는 섬세한 아미노산 사슬을 파괴하지 않으면서 더 작은 펩타이드로 분해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강한 불에 닭고기를 끓이면 그 유익한 화합물들이 산산조각 납니다. 쓸모없게 됩니다. 우리 몸이 흡수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185도에서 정확히 90분 동안 일정하게 유지하면 최대의 항염 효과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185도, 섭씨 85도를 어떻게 유지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냄비를 약하게 끓인 다음 표면에 작은 기포가 가끔씩 올라오는 것만 보일 때까지 불을 줄이세요. 펄펄 끓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고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작고 느긋한 기포들입니다. 요리용 온도계가 있으면 이것이 어떻게 보이는지 배울 때까지 처음 몇 번 사용하세요. 그 후에는 즉시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닭고기 부위입니다. 이것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뼈 없는 닭가슴살을 사용하지 마세요. 그것이 최악의 선택입니다. 뼈와 검은 살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화합물이 들어 있습니다. 뼈가 아직 붙어있는 닭다리살을 사용하거나 뼈가 있는 조각으로 자른 닭 한 마리를 통째로 사용하세요. 골수는 천천히 조리하는 동안 미네랄을 방출하여 조직에 갇힌 과도한 수분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닭다리살의 검은 살은 타우린 수치가 더 높습니다. 타우린은 심혈관 순환을 특별히 지원하고 다리와 발목의 붓기를 줄이는 아미노산입니다. 다음은 채소입니다. 아무 채소나 넣을 수 없습니다. 3가지 채소가 절대적으로 필수적입니다. 이것을 적으세요. 무, 우엉뿌리, 그리고 표고버섯입니다. 이 3가지가 함께 붓기 완화 효과를 만듭니다. 각각이 왜 중요한지 설명하겠습니다. 무는 노화되는 소화 시스템이 실제로 흡수할 수 있는 형태로 단백질을 분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효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위산이 약해집니다. 단백질을 먹지만 우리 몸은 그것을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무가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물을 두껍게 썰어주세요. 약 2cm 두께로요. 닭 한 마리당 최소 200g의 무가 필요합니다. 우엉은 림프계를 청소하는 채소입니다. 이 뿌리 채소에는 이눌린과 림프관을 통해 체액을 밀어내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체액이 조직에 고이면 그것이 바로 부종입니다. 우엉은 이것을 다시 움직이게 합니다. 우엉을 깨끗이 씻어서 5cm 길이로 자른 후 최소 150g을 냄비에 넣으세요. 표고버섯은 면역체계 조절제입니다. 만성부종은 종종 면역체계가 끌 수 없는 저강도 염증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표고버섯에는 이 과도한 반응을 진정시키는 다당류가 들어 있습니다. 최소 8개의 큰 말린 표고버섯을 부드러워질 때까지 불린 후 냄비에 넣으세요. 정확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큰 냄비에 닭고기를 넣으세요. 무, 우엉, 표고버섯을 추가하세요. 정수된 물로 모든 재료를 덮으세요. 약 2리터 정도요. 끓어오르면 즉시 불을 줄여 185도의 약한 불로 맞추세요. 타이머를 90분으로 설정하세요. 뚜껑을 열지 마세요. 젓지 마세요. 그냥 그대로 두고 끓이세요. 90분 후 불을 끄세요. 뚜껑을 덮은 채로 30분 더 두세요. 이 휴지 시간은 농축된 성분들이 국물 전체에 고르게 분산되도록 합니다. 그런 다음
그때서야 뚜껑을 여세요. 이 식사를 일주일에 2번 드세요. 화요일과 금요일 저녁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적합합니다. 닭고기를 드시고 모든 채소를 드시고 국물을 최소 2그릇 드세요. 국물에는 부종 완화 성분이 가장 많이 들어 있습니다. 버리지 마세요. 10일 후 발목을 확인해 보세요. 엄지손가락으로 뼈 부분을 세게 누르세요. 눌린 자국이 남아있나요? 이 닭고기 요법을 시작하기 전에는 아마 그랬을 겁니다. 10일 후에는 그 자국이 거의 즉시 사라져야 합니다. 그것이 림프 배출이 다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부종 제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이 닭고기와 함께 반드시 넣어야 할 채소들을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온도를 제대로 맞춰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 곳입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으세요. 잘못된 채소 조합은 실제로 부종 완화 효과를 완전히 차단할 수 있습니다. 3가지 필수 채소는 무, 우엉, 연근입니다. 이것은 무작위 선택이 아닙니다. 각각은 부은 조직에서 과도한 체액을 배출하는 특정한 과학적 역할을 합니다. 왜 이 3가지가 절대 타협할 수 없는지 정확히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무입니다. 정확히 5cm 두께로 잘라야 합니다. 얇게 썰면 안 됩니다. 5cm 덩어리로요? 왜냐고요? 물을 185도에서 천천히 끓이면 이소디오시아네이트라는 화합물이 국물로 직접 방출되기 때문입니다. 이 화합물은 발목, 손, 얼굴에 갇힌 체액을 제거하는 배수 네트워크인 림프계를 활성화합니다. 무가 없으면 닭고기의 아미노산이 림프절에 제대로 도달할 수 없습니다. 효과가 70% 감소합니다. 제 한의원에서 이것을 반복적으로 봤습니다. 물을 빼먹은 환자들은 3주가 지나도 개선이 거의 없었습니다. 둘째, 우엉입니다. 최소 120g의 신선한 우엉을 성냥개비 모양으로 잘라서 사용해야 합니다. 우엉에는 이눌린이 들어있는데 이것은 닭고기의 항염증 아미노산을 처리하는 특정 장내 세균을 키우는 프리바이오틱 섬유입니다. 건강한 장내 세균이 없으면 그 아미노산들은 그냥 낭비되며 몸을 통과합니다. 우엉에는 또한 바나나보다 3배 높은 수준의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칼륨은 나트륨에 직접 대응하는 미네랄인데 나트륨이 노인들의 체액 저류의 주요 원인입니다. 우엉을 저은 닭고기와 결합하면 칼륨 흡수율이 우엉만 먹을 때보다 40% 증가합니다. 셋째, 연근입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조차 못한 비밀 재료입니다. 연근은 0.6cm 두께로 썰어야 하며 냄비당 최소 180g이 필요합니다. 연근에는 독특한 종류의 점액질이 들어있는데 이 미끈한 물질이 장 내벽을 코팅하여 닭고기의 치유 성분이 빠르게 지나가지 않고 몇 시간에 걸쳐 천천히 완전히 흡수되도록 합니다. 이 연장된 흡수가 지속적인 부종 완화 효과를 만듭니다. 아침에 이 음식을 먹은 환자들은 하루 종일, 때로는 다음 날 아침까지 지속되는 부종 감소를 보고합니다. 정확한 준비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뼈가 있는 닭다리 1개를 준비하고 껍질은 벗기세요. 물 8컵과 함께 냄비에 넣으세요. 5cm 무덩어리, 성냥개비 모양의 우엉, 연근을 넣으세요. 물을 정확히 185도까지 데우세요. 요리용 온도계를 사용하세요. 짐작하지 마세요. 185도에 도달하면 불을 가장 약하게 줄이고 정확히 4시간 동안 그 온도를 유지하세요. 냄비를 완전히 덮지 마세요. 증기가 빠져나갈 수 있도록 작은 틈을 남겨두세요. 이렇게 하면 온도가 185도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4시간 후 국물은 약 4컵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닭고기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부드러워져서 뼈에서 떨어질 것입니다. 채소들은 부드럽지만 흐물거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약입니다. 닭고기를 드시고 모든 채소를 드시고 따뜻할 때 최소 2컵의 국물을 드세요. 따뜻함이 중요한 이유는 몸이 칼륨과 아미노산을 더 빨리 흡수하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이 음식을 일주일에 3번 드셔야 합니다.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이 이상적입니다.
매일은 안 됩니다. 몸이 치유 성분을 처리하고 통합하기 위해 휴식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주 3회가 제가 관찰한 바로는 8주 내에 완전한 부종 제거를 달성한 환자들의 황금 빈도입니다. 소금을 넣지 마세요. 간장을 넣지 마세요. 이것들은 칼륨 균형을 파괴하고 즉각적인 체액저류를 유발합니다. 맛을 위해 약간의 후추나 생강 한 조각을 넣을 수 있지만 다른 것은 안 됩니다. 이것은 먼저 약이고 그 다음이 음식입니다. 이제 이 닭고기를 올바른 방법으로 준비하는 방법을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의 깊게 들으세요. 이것을 잘못하면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모든 것을 망치게 됩니다. 여러분은 할 수도 탄지를 먹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온도입니다. 이것은 협상의 여지가 없습니다. 정확히 화씨 185도, 섭씨로는 85도에서 요리해야 합니다. 200도가 아닙니다. 190도도 아닙니다. 정확히 85도입니다. 왜 그럴까요? 86도 이상에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아미노산 사슬이 분해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84도 이하에서는 콜라겐이 육수로 제대로 녹아나오지 않습니다. 요리용 온도계가 필요합니다. 없으시면 오늘 당장 사세요. 커피 한 잔 값보다 싸게 살 수 있습니다. 잘못된 온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닭고기를 센 불에서 끓이면 글리신과 프롤린이 파괴됩니다. 이 두 가지 아미노산은 림프계와 직접 소통하는 성분입니다. 이것들이 온전하지 않으면 닭고기는 부종에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그냥 일반 음식이 되는 겁니다. 아무 효능도 없습니다.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뼈와 껍질이 붙어있는 닭널적 다리살을 사용하세요. 가슴살은 안 됩니다. 정말 많은 환자분들이 이 실수를 합니다. 가슴살이 기름기가 적어서 더 건강하다고 생각하시는데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성분들은 뼈 근처의 검은 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골수는 천천히 끓이는 동안 미네랄을 방출합니다. 껍질에는 혈관벽을 지탱하는 엘라스틴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거하면 부종 완화 효과의 70%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닭고기와 함께 냄비에 정확히 3가지 채소를 넣어야 합니다. 무, 한국 무를 구할 수 있으면 좋지만 일반 흰무도 괜찮습니다. 주먹 크기 정도로 크게 썰으세요. 무는 닭고기에서 과도한 나트륨을 빼내고 육수에 칼륨을 더합니다. 이것이 바로 수분 저류를 줄이는 데 필요한 미네랄 교환 작용입니다. 두 번째 채소는 양파입니다. 양파 2개를 반으로 자르고 껍질을 벗기세요. 양파는 조직에게 염증 신호를 멈추게 하는 케르세틴을 제공합니다. 케르세틴이 없으면 아미노산이 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함께 작용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채소는 말린 표고버섯입니다. 정확히 5개입니다. 먼저 물에 30분간 불린 다음 불린 물과 함께 넣으세요. 표고버섯에는 에리타데닌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림프 통로를 열어서 체액이 배출되도록 합니다. 댐의 수문을 여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리 과정을 설명하겠습니다. 모든 재료를 두꺼운 냄비에 넣으세요. 닭고기가 잠기고 5cm 정도 더 위까지 물을 부으세요. 먼저 센 불에서 끓이세요. 끓기 시작하는 순간 즉시 불을 줄이세요. 작은 기포가 겨우 표면을 깨는 정도로 하세요. 온도계를 확인하세요. 85도를 유지하도록 불을 조절하세요. 이제 정확히 3시간 동안 끓이세요. 2시간도 아니고 4시간도 아닙니다. 3시간입니다. 타이머를 맞추세요. 이 시간 동안 뚜껑을 열지 마세요. 뚜껑을 열 때마다 열이 빠져나가고 조리 시간이 길어집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화학 반응은 밀폐되고 일정한 환경에서 일어납니다. 3시간 후 불을 끄세요. 뚜껑을 덮은 채로 30분 더 두세요. 이것이 숙성 시간입니다. 이 시간 동안 아미노산이 육수 전체에 재분배됩니다.
닭고기를 먹고 육수를 2그릇 드세요. 육수가 실제로는 고기보다 더 중요합니다. 부종 완화 성분의 대부분이 액체로 이동했습니다. 고기만 먹고 육수를 버리면 효과의 30%만 얻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3번 하세요.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이 좋습니다. 많이 만들어서 냉장고에 보관할 수 있습니다. 나흘 동안 보관 가능합니다. 부드럽게 데우세요. 절대 전자레인지는 안 됩니다. 전자레인지, 복사선이 아미노산 구조를 파괴합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조리 중에는 소금을 넣지 마세요. 드실 때만 아주 조금 넣으세요. 조리 중 소금은 물을 닭고기로 끌어들여서 전체 목적을 무산시킵니다. 우리는 몸에서 과도한 물을 제거하려는 것이지 추가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정확한 방법입니다. 정확히 따르세요. 지름길은 없습니다. 이렇게 제대로 하시면 2주 안에 부종이 줄기 시작할 것입니다. 한 번 더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비싸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제가 서울 삼성의료원에서 20년 동안 수백 명의 환자를 도운 정확한 방법입니다. 부종 완화 닭고기의 3단계 준비 방법은 너무 간단해서 오늘 저녁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1단계 올바른 부위를 선택하세요. 뼈가 붙어있는 닭널적 다리살을 사용해야 합니다. 가슴살은 안 됩니다. 뼈 없는 부위도 안 됩니다. 골수에는 림프계를 활성화하는 특정 펩타이드가 들어있습니다. 어느 시장에 가서든 뼈 있는 닭널적 다리살을 달라고 하세요. 1회분에 2조각이 필요합니다. 2단계 미네랄 채소를 준비하세요. 정확히 3가지 재료가 필요합니다. 중간 크기 무 1개를 두툼하게 썰으세요. 샐러리 2대를 크게 썰으세요. 양파 1개를 4등분하고 껍질을 벗기세요. 이 채소들은 닭고기 성분과 함께 작용하는 칼륨과 천연 이뇨제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조합은 협상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가 임상 관찰에서 17가지 다른 채소 조합을 테스트했습니다. 오직 이 3가지만이 부종 완화 효과를 냅니다. 3단계 중요한 조리 온도입니다. 냄비에 닭고기와 채소를 완전히 덮을 만큼 물을 채우세요. 먼저 끓이세요. 그런 다음 즉시 불을 줄이세요. 정확히 85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물 밑바닥에서 작은 기포가 생기지만 펄펄 끓지는 않아야 합니다. 격렬하게 끓는 것이 보이면 불이 너무 세서 유익한 아미노산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이 낮은 온도에서 정확히 90분 동안 끓이세요. 60분도 아니고 2시간도 아닙니다. 90분이 최대한의 성분 추출을 위한 황금 시간입니다. 조리 후 닭고기와 채소를 함께 드세요. 따뜻할 때 육수를 1그릇 드세요. 액체의 부종 완화 성분이 가장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일주일에 3번 하세요.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또는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완벽함보다 꾸준함이 더 중요합니다. 이제 강남에서 오신 이 여사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작년에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오후가 되면 신발을 신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발목은 매일같이 풍선처럼 부어올랐습니다. 압박 스타킹도 써보고 다리를 높이 올리기도 하고 염분 섭취를 줄여보기도 했습니다.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바로 이 방법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2주 만에 저녁 부기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2달 만에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지난달 제 진료실에 3년 만에 처음으로 하이힐을 신고 걸어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몸이 필요로 하는 정확한 영양소를 흡수할 수 있는 정확한 형태로 공급했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왜 이것이 효과가 있는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고온조리, 즉 섭씨 100도 이상의 온도는 림프 배출을 돕는 특정 아미노산 사슬을 파괴합니다. 닭고기를 굽거나 튀기거나 섭씨 200도에서 로스팅하면 이러한 화합물이 완전히 파괴됩니다. 단백질은 섭취하고 있지만 부어오른 조직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치료용 단백질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망가진 것이 아닙니다. 림프계가 죽은 것도 아닙니다. 올바른 구성 요소가 부족한 것입니다. 이 닭고기 조리법은 흡수 가능한 형태로 그 구성 요소를 전달합니다. 내일 이것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가 아니라 내일입니다. 오늘 밤 부어오른 발목이나 손가락 사진을 찍으세요. 내일 제 방법 그대로 닭고기를 만드세요. 2주 동안 일주일에 3번 드세요. 다시 사진을 찍으세요.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차이를 보실 겁니다. 지금 댓글에 내일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세요. 그 약속을 공개적으로 하세요. 가족 중 60세 이상 모든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하세요. 이 정보는 그분들의 마지막 수십 년을 의존해서 독립으로 부기와 통증에서 정상적인 움직임과 존엄성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부기를 되돌릴 수 있는 여러분의 황금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닭고기는 근처 마트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법은 무료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박 박사의 저온 조리법으로 어떤 닭고기 부위부터 시작하실 건가요? 여러분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건강 비법을 계속 배우시려면 구독해주시고 부기와 염증으로 고생하시는 사랑하는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